안녕하세요. 제74회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저출산이 문제다. 2000 몇십 년 되면 한민족 멸종한다. 뭐 이런 말 많이 했었죠. 그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2000년대 초반부터 나온 것 같아요. 90년대, 그러니까 97년까지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문제라는 말은 많이 나왔지만 저출산 얘기는 안 나왔어요. 97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김종필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남아 선호 사상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자연은 섭리라는 게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시집장가 다 간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다들 웃고 그랬었는데 IMF 터지고 나서 몇 년 정도 지났죠. 그 뒤로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뉴스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인구가 사라진다 이런 말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김대중 말기나 노무현 초기 같습니다. 뜬금없이 왜 그 말이 나왔나 했더니 당시 상황이 IMF 터지고 웬만한 직장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결혼을 좀 늦게 하게 된 이유도 크고 김대중 정권 때 신용카드를 신용도랑 상관없이 가입하게 해주면서 그때 사람들이 돈을 물 쓰듯이 썼습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좀 강하죠. 그래서 카드사가 그때 당시 퇴출되기도 하고 좀 복잡했습니다. 그 시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삶을 즐기는 좀 그런 마인드를 많이 갖게 됐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저출산은 문제점이다. 그렇게 저출산은 문제점이라고 정부에서 주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반미를 그토록 외쳤습니다. 그런데 취임한 후에 그때 미국에서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까지 낮춘다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말을 듣고 100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석 달인지 모르겠어요. 100일인지. 그 뒤에 문재인을 특사로 보내서 모든 것을 개방한다. 뭐 그렇게 했었죠. 그거는 줄리안 어센지가 있는 위키리크스입니까? 거기 폭로 언론이죠. 거기서 다 밝힌 바입니다. 그때부터 무슨 다문화를 주장하고 뭐 동성애, 페미니즘 이런 게 그 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것에서부터 확실히 알 수 있었냐면 방송이란 곳에서 외래어를 넘어서 외국어, 특히 영어가 쓰인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성 관련 이야기를 그냥 토크쇼 같은 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예능 프로라는 게 정착이 됐고 아무튼 좀 복잡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출산 문제다 그러면서 피를 섞는 것도 세계화다. 국기에 대한 경례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때 맹세를 한다는 문구도 없애고 좀 민족이란 문구도 없애고 좀 많이 복잡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그게 무엇이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세계 지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정치인들과 세계의 그 모든 정치인들을 통제하는 그림자 집단의 어떤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권의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중국,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많은 편이죠. 그들이 그림자 정부라는 곳에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할 때
아시아권 인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를 좀 줄여야 되고, 특히 동양권이 민족성이 강하죠. 일본이나 한국이 정말 강하고, 그래서 그 민족성을 없애야겠는데 그 명분이 뭘까 생각해 보다가 그건 그거 같아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IMF 터지기 전에 시골로 장가를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럼 농촌은 총각하고 맺어주는 TV 프로도 있었고요. 그걸 하면서 국제 결혼을 자꾸 장려하고 괜찮게 보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다무라라는 그런 표현이 생기기 전에는 국제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외국 여자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농촌 총각과 결혼하는 걸 보고 다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문화하면 농촌 총각과 결혼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베트남과 조선족을 중심으로 쫙 퍼졌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다문화가 무엇인가. 한민족을 혼혈화시켜서 민족성을 좀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세계 지배하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빨리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인건비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경쟁력 때문에 그리고 인구도 적고 그래서 다문화를 하려고 했는데 기업과 정부 그리고 황실에서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가장 싫어했겠죠. 결국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는 늦췄죠. 인구가 지금 많이 젊은 층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젊은 층이 줄어들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인구 자체는 많은 나라예요. 여전히. 그런데 인구 연령대별 비율상 위쪽이 좀 역삼각형이 되면 좀 곤란하죠. 그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이유는 한민족의 민족성을 좀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제목을 얘기할 때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진짜 이유였었죠. 다문화 정책하면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랬지만 글쎄요. 그 효과는 좀 미미할 것 같고 한민족만 순수 한민족만 사라져요. 통계 예측하기로는 2050년 되면 순수 한민족은 약 15%만 남고 사라진답니다. 나이로 15%입니다. 인구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줄어갑니다, 여러분. 자꾸 경제를 어렵게 만드니까요.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들이 자꾸 가끔 음모론 하면은 전염병으로 죽이네 해성으로 죽이네 어제 지진 인공 지진이네 얘기하지만 좀 그건 좀 현실성 없는 얘기 같고 경제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추세로 가고 자기 삶은 즐기는 그런 트렌드를 좀 전파시켜서 자연스럽게 줄여가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 조장도 인구 감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성애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지만 이게 지금처럼 권장을 하지는 않았죠. 동성애로 유명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홍석현 씨입니까? 홍석현 씨죠. 그분이 TV 출연도 못했는데 요즘 TV 출연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전체적으로 정치권이라든지 사회 곳곳에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림자 정부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야지 아이를 안 낳을 테니까요. 페미니즘도 뭡니까? 유리천장 없앤다고 하지만 유리천장이 없는 곳에서도 자꾸 여권 신장을 통해서 그들이 남자들의 자리를 꿰차요. 그러면 어떻게 애를 많이 낳겠어요? 모르겠어요. 일이 바빠서 애를 안 낳는다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들어갈 자리가 적으니 여자들이 신랑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남자 폭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남자는 돈 없으니 결혼 못하고 경제 안 좋아지고 계속 악순환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계 인구 감소, 특히 아시아권의 인구 감소와 민족성을 없애기 위한 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에서 지원금 준다고 살림살이도 안 좋은데 막 대여섯 명 낳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주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라는 건 태어남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출산만큼은 신경을 써주세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아이가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유리관 같은 데서 착상시켜서 아이를 키워내는 기술은 진작에 나온 걸로 합니다. 이제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는 것은 과거의 어떤 원시인들이나 하는 전통 정도? 그 정도로 될 거예요. 시험관에서 질병 없는 아이를 출산시키겠죠. 이런 전반적인 걸로 봤을 때는 국가 정책에 맞춰서 아이를 많이 낳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 정부라는 곳에서 한민족, 아니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 민족성을 없애고 인구를 급감시키기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여기서 마치고 궁금증이라든지 제가 조사해서 얘기해 줬으면 하는 내용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삶에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